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방송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안내해 드릴 건데요. 3월 18일 오후 3시에 그 전국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그리고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요. 산림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112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터뷰 이어갈게요.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놓고, 오늘 말씀을 꼭 나눠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과 갈등이 지금 불거져 가운데, 일부 비례 후보 순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등 봉합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제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당이죠. 미래한국당. 결국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사퇴하기 이르렀고요. 원점으로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집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그제였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 오랜만에 저희 출발 새 아침에 나오셨거든요. 2008년도에 강성옥이 출발 새 아침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그 당시 진행하셨고. 네, 오랜만에 소감 한번 해주시죠. 어쨌든 오늘 들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요즘에 또 유행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좀 심심한 그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정말 깊고 진정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월요일 밤에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사 대부분이 20위권 이후로 당선권에서 배제가 되면서 한성교의 난이다, 구태타다, 뒤통수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상당히 한성교 당대표가 이렇게 독자성을 포방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합의를 공천관리위원들이 본 거는 공천에 이제 그동안은 대개 계파 중심, 친소 위주, 명망가 위주로 공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한 4년 정도 대단히 위중한 상태, 그러니까 전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보수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쪽에 중심으로 한번 인선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결과가 나와서 첫날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여론도 좀 모으지고 좀 신선하고 새롭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게 이제 최종안이 아니고 일종의 잠정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잠정안이 이제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이제 미통당에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영입 인재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수용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가 열려가지고 4명 정도가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관위에 통보가 된 거죠. 네. 저도 최고위원회에 참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제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올렸던 내용이 또 선거인단에서 부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제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결과가 4분 정도, 그러니까 그 4분 가운데 3분은 영입 인재입니다. 영입 인재를 당선권에 포함을 시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홀가분 기반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의외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한성규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오셨기에 그만둔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해보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일을 맡았으니까 지금 후보 등록까지 한 6, 7일 남았습니다.
6, 7일 남았으니까 또 수정 보완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끝까지 하고 우리가 떠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오니까 젊은 기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간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들이 절대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번에 이제 부결됐지만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네. 방송에서 한성교 대표가 그만두셨다고 그렇게 아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실 것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몰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성교 대표가 몇 번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보고 정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꿔달라는 그런 일을 한 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모든 정도의 이 정당 간 그런 소통 채널은 한성교 대표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좀 정리정돈해가지고 전달하지 않을 걸 가린 다음에 저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비교적 외압이나 외풍으로서 상당히 자유로운 독자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굉장히 충실하게 한성교 대표가 이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에 이제 대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문 자체.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 공천관리위원들이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현직 비례대표 위원이십니다. 네.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예.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를 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필요한 게 4명이라고 해서 필요한 건 4명을 이제 명분도 세우고 원칙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줬는데 네. 더 필요가 하면 더 필요한 걸 내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만 그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지를.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4분도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공간위원장은 모르죠. 네. 공간위원장은 2가지를 충실히 수행한 겁니다. 하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라. 그걸 잘해서 1차안을 만들었고 네. 1차안이 최고위에 통과 안 되니까 최고위가 또 수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4명을 교체하는 2차 수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올렸고 다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밝힌 거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가 하면은 수정 보완 작업을 행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이 소통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미래한국당의 이 공천과 관련된 권한은 독립적인 권한이고 한성교 전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는 대문의 역할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막아주셨다. 첫 번째. 그리고 그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안을 만들었고 그 잠정안이었는데 그 잠정안이 갑자기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뜻하지 않게 반론에 부딪히게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창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4명 정도만 요구를 해서 그에 맞춰서 해줬는데 또 이거 가지고 뭐라 하더라. 지금 이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는 전혀 뜻밖이었죠. 이제 어제 정도면 그냥 짐을 다 벗고 그렇죠. 그냥 생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어제 또 그렇게 일이 터지니까 그렇다고 당 대표가 그만두고 다 그만두면 지금 선거가 한 6, 7일 남은 상태에서 그냥 사표 던지고 가버리면 저야 편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내 이야기가. 그렇죠. 제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네. 어떻든 마무리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거쳐서 하루나 이틀 사이 빨리 그 일을 수습하자. 그렇게 네. 이야기를 제가 또 딴 사람한테 하고 저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죠.
근데 원래대로 하자면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서로 다른 독립된 정당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식으로 간섭이라면 간섭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매 정당이기 때문에 네. 자매 정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견이 그렇죠. 요구 조건이 있으면은 그 명분이 서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걸 수용해야 되죠. 수용할 의향이 있고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맡겨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너무 날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죠. 왜 그런가 그렇죠. 하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드리면서도 미래통합당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채널이 좀 이 소통이 원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은 공천관리위원회 협조를 요구하면은 한 번도 협조를 안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참 답답하시다.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이 지점이 있어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번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미래한국당 공천을 보고 정치는 약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럼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거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재분들, 네. 영입 인재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되게 이제 직능 대표나 이런 분들이 꼭 그 득표 차원을 꼭 들어가야 될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일단 특히 이번에 좀 뼈아프게 놓친 부분은 저는 첫 번째에 그 독립관장 하셨던 윤 관장님, 전 관장님, 네. 그 부분을 상위 번호로 올렸어요. 네. 상위 번호 올렸는데 윤봉길 여사 손녀분. 네. 예, 마지막 날 7시간 그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밀려가지고 당정권 바로 밖으로 나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건 그 당시 이제 젊은 그 공관위원들이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의 굉장히 큰 지향점이 미래지향성과 참신성과 전투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지향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반대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위 번호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잘 이렇게 끝까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모이면은 거의 N분의 1이에요. 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합의안을 도출할 때도 7시간 정도 경론이 벌어져가지고 네. 원안과 상당히 달라진 형태가 도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세대가 그냥 위에서 쿡 찍으면은 그냥 내리면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없어도 해야 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수정안에는 이제 그분이 아주 상위 한 3번 정도로 올랐으니까 네네네. 올랐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실수를 빨리 수정을 해서 이제 요구를 이제 수용한 거죠.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진 건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 전에 미래한국당이 돌렸던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비례 의석수 확보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주요 요인은 아니고 주요 요인은 두 번째 아닙니까?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이 등장하면서 한 5석 정도가 축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하기에. 예, 그러면은 이제 충분하게 당선권에 들 수 있는 분들이 좀 빠져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네.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참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 기존의 통념을 뒤엎기가 보통 분들은 그 지금 상황을 그냥 평화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나라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능 대표를 많이 전진 배치하는 것보다도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렇게 대여 협상이나 대여 그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네. 싸울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돼야겠다, 좀 강한 야당이 돼야겠다는 그런 제가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전진 배치시키고 시민사회단체도 배치시킨 그런 부분들이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혁 공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국이 지금이 평화시면은 무슨 학자도 넣고 교수님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늘 지금 나오는 것이 의석수와 관계없이 계속 밀리니까. 그런데 앞으로 밀리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젊고 씩씩하고 논리나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역구 분들은 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행동도. 그러니까 좀 더 비례대표는 그냥 4년이나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잘 싸우는 사람을 전진 배치시켜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일부 분들이 너무나 그걸 개혁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왜 이 사람이 포함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비례 의원이든 뭐 어떤 의원이든 미래지향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은 1번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장 조수진 그렇죠. 씨 같은 분을 전진 배치한 거고 그것이 당연히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든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있다. 지금 이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그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왜 원내에서 못 싸우냐 이야기예요. 전시 상황이다. 이게 네, 염전한 원내에서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셰님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논리 하나 개발을 못하면 왜 지금 그 비례대표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그런데 만일에 최고위의 통과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네. 그걸 제가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풍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네. 그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공관위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의 생각이 혹은 미래한국당 생각이 이거였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네. 3월 5일날 시작할 때 문건을 딱 작성했습니다. 심사 기준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예. 예, 그래서 그걸 합의를 보고 그다음 이번에 다 채점을 매겼거든요. 사람들마다. 서류 심사 채점, 그다음 면접 심사 채점 해가지고 100점 해가지고 그다음 컷오프를 아주 가감하게 실시했거든요. 80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40위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냥 완전히 처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종이 한 장에다 다 이름 적고 네. 공모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400명, 500명 오더라도 그게 뽑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는 공모 과정에서 다 점수제를 해가지고 그래야 객관성하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을 한번 제대로 해본 시도인데 네. 이렇게 좀 비판도 있고 하니까 속이 좀 상하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게 네. 해도 안 받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종이 한 장에다 다 개파 수장끼리 앉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 믿고 니는 이거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 지금. 그래서 그걸 안 한 거죠. 네. 제1야당의 앞길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같이 이제 보수이지만 합리성을 지향하는 분들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개혁안인데 이렇게 돼서 속상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망하지 않고 지금도 어떻든 간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요 며칠 사이에 봉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새 집행부가 오면은 요구 조건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조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